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경매에 대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 그 주택 임차권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저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나갈 겁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과거에는 1개월 했는데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가지고 2개월 전에 계약갱신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잔금 지급일 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들은 이사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 이럴 거예요. 집주인이 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보증금 돌려줄게, 뭐 이렇게 선처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액션을 쳐야 되느냐, 바로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다 그러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가서 바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됩니다. 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가면은, 민원실에 가면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가 있어요. 모르면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만약에 주택이 아니고요, 상가라면 상가 점포죠. 점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제 주로 법무사가 업무를 대행해 주지요. 수수료를 받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법원에 가셔가지고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는데, 오늘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는 신청인이 누굽니까? 임차인이 되겠죠. 네. 신청인은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인적사항 쓰시고 주민번호, 그리고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까지 쓰면 되겠고요. 피신청인입니다. 피신청인은 집주인,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인의 주소하고 인적사항을 쓰시면 되겠고요. 간단합니다. 신청 취지입니다. 신청. 여러분,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청구 취지지만 소송이 아니고 법원에 신청할 때는 다 신청 취지가 되겠습니다. 신청 취지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별지 목록 따로 작성합니다. 아래와 같은 주택 임차권 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게 통과되면 그 집주인의 을구에 등기 목적은 주택임차권, 등기 원인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서울지방법원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집주인의 을구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달라고 결정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쓰는 거예요. 1번 임대차 계약일자, 날짜 쓰시고요. 보증금, 월세 보증금, 차임이라는 건 월 월세죠. 만약에 보증금 1억에 월세 20만 원이다 그러면 금 20만 원. 그리고 주민등록일자, 전입일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점유 개시일자, 주로 이삿짐 푼 거지요. 내 짐 푼 거, 점유 개시일자. 그런데 점유 개시일자에 주로 전입신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점유하는 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임차했다면 뭐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고,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여러분은 후순위 임차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신청 이유입니다. 신청 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이 임차한 후 임차 기간이 이제 만료되었어요. 보통 임대차는 2년이고 연장하면 4년까지 쓸 수 있는데 만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임차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구하게 됐습니다. 구함 이렇게 해가지고 천부 서류, 건물 등기상 전부증명서 한 통, 주민등록등본 한 통,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한 통 이렇게 해서 날짜 쓰시고 신청인 이렇게 써서 법원 기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거 제출할 때는 이거 말고도요 주택임차권일 때 등록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는요 이 차임입니다. 차임. 임차권은 보증금이 아니라 차임, 월세입니다. 월세. 그런데 자 계산해 볼게요. 월세가 만약에 20만 원이다. 보증금 뭐 5천이든 1억에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1000분의 2입니다. 1000분의 2. 1000분의 2면 얼마입니까? 4,000원이 되겠죠. 4,000원에다가 지방교육세 20% 하니까 4,800원입니다. 4,800원. 그런데 이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한 건당 6,000원 미만이어도 무조건 6,000원을 내야 됩니다. 지방교육세 1,200원 합쳐서 7,200원을 내야 됩니다. 네, 7,200원. 그래서 임차권은 과표가 월 임대차 금액 곱하기 1000분의 2 나온 금액에 지방교육세 20% 계산해서 6,000원이 안 되면 기본요금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에서 기본이 7,200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면 월세가 100만 원 곱하기 1000분의 2니까 2만 원인가요? 2만 원? 좌우지간 하여튼 계산해 보세요. 100만 원 곱하기 1000분의 2 나온 금액에 20% 지방교육세를 내는데 만약에 6,000원이 안 된다 그럼 무조건 6,000원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1,200원이니까 무조건 7,200원을 내야 된다는 것. 등록면허세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공부에 가서 세무과에 가서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별지 목록은 부동산 표시를 적어야 됩니다. 부동산 표시. 여러분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를 띄워보시면 표제부가 나오죠. 제일 앞에. 부동산 표시 목록입니다. 자, 1동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건물입니다. 1구라고 하는 건 한 채인데 1동은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1동 건물의 표시 뭐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 주로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죠. 슬래브 지붕 6층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이죠. 6층 아파트가 되겠고 그 중에 3층 302호입니다. 그러면 표지부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 면적이 다 나옵니다. 이 아파트의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4층, 5층, 6층 그리고 집층 면적 다 표지부에 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타이핑 하시면 되겠고요. 점유 부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점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나의 주거 공간을 말합니다. 나의 주거 공간. 점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내가 아파트 3층에 나는 302호에 산다. 철근 콘크리트고 전유 부분은 5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 다 나옵니다. 등기부를 띄우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지권입니다. 그 아파트 전체 대지에 대한 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해가지고 전체 그 아파트 전체 대지 면적이 1861.5제곱미터인데 또 대지가 1909.9 두 필지입니다. 이 아파트가 필지가 두 필지예요. 그러면 합치니까 3771제곱미터가 되겠네요. 3771.4분의 대지권의 표시 나의 소유 대지권입니다. 내 개인의 소유 대지권은 전체 두 필지가 3771.4분의 나의 대지권은 37.67제곱미터라는 것을 여러분 이거 등기부를 띄워보시면 표지부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이대로 적어서 여러분 법원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2주 내로
그 집주인의 그 등기부, 임차권은 을구에 들어가죠. 을구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그렇죠. 은행에 빌려오는 저당권도 들어갑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그래서 등기 목적은 주택 임차권. 등기 원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해가지고 등기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등기부에 점유 개시일자, 확정일자, 주민등록일자, 임대차 계약일자, 임차보증금 얼마, 이게 여러분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그대로 이 내용이 등기부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도 이제 보증금을 안 준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짐을 풀면 안 돼요. 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쇠도 잠궈놓고 점유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바로 법원에 가서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에 이렇게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이 올라가면 짐을 빼도 된다는 겁니다. 이사 가더라도 계속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집주인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꼭 하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